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단기 김수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어 사자성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어때요? 이야기를 나눌 때 사자성어 좀 많이 쓰는 편인가요? 사실 우리말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사자성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많이 사자성어를 사용하는 곳은 중국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자성어를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HSK 같은 경우에 독해 지문에서 사자성어가 구석구석 있죠. 예, 또는 이제 사자성어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잘 모른다고 하면은 시간도 굉장히 더 오래 걸리고 정답에서 좀 더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자성어를 좀 더 잘 알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밌게 사자성어를 공부하는데 또 우리가 너무 어렵게 무조건 암기하세요. 하루에 10개씩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조금씩 재밌게 중국어를 사자성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자성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 먼저 어떤 분들이 배우시면 좋은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자성어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재밌게 중국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에요. 사실 중국어라고 하면은 쓰기, 듣기, 말하기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할 게 많죠. 사실 한자 암기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자성어는 이왕이면 그래도 우리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중국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자성어에 처음에 유래되는 어떤 이야기도 있고 또 사자성어 관련해서 어떤 형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중국어이기 때문에 사자성어 공부는 좀 더 재미있게 중국어를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고급스러운 중국어를 구사하고 싶으신 분들. 사실 우리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초급에서 어느 정도 기초 과정까지 수강하셔서 공부하신 분들은 회화는 할 수 있어요.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런 회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좀 더 깊게 공부한 경우에 그 다음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고급스럽게 구사하는지가 숙제가 돼요. 똑같은 말도 좀 더 고급스럽게 고급 표현을 사용해서 구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고급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사자성어가 기초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SK 독해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 HSK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은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사실 시간을 굉장히 길게 주면은요, 문제 못 푸실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 아는 거에 비해서 너무 레벨이 높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외에는 시간을 주면은 독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는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사자성어나 이런 어려운 어휘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HSK 독해에서는 사자성어를 놓고 그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도 바로 출제가 되는데 만약에 그 뜻을 모른다면 그 문제 하나를 전체를 그냥 버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죠.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본 건데. 그래서 HSK 준비하시는 분들 사자성어 꼭 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선생님 저는 한자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야 하시는 분들 사자성어를 공부하세요.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온 어떤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있고요. 그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까지 계속 사용이 된다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자성어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자성어를 보면서 중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 중국의 어떤 문화, 아니면 중국 사람들의 성격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걸 꼭 이제 중국에 가서 공부하셔도 좋겠지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중국의 문화 같은 것을 공부하기에 사자성어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우리 같이 사자성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자성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요. 중국인들도 그걸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자성어 공부하면서 무조건 뭐 몇백 개 이렇게 추려서 다 암기하고 이런 건 힘들죠. 그래서 사자성어를 저희가 분류를 좀 할 거예요. 어떤 유형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몇 개씩만 가볍게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수업에서 우리가 배울 사자성어는요. 숫자가 들어간 숫자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중에서 숫자가 들어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들어간 아이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고 작문도 한번 해보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숫자 사자성어 첫 번째 아이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병음이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을 수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独一无二. 한 번 더. 独一无二. 独一无二. 마지막 한 번 더. 独一无二. 자, 独一无二이라는 사자성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独一无二 무슨 뜻일까요? 맞춰보세요. 뭐야,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이제 맞춰보라고. 자,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뭐예요? 힌트. 튤립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꽃인데, 자, 보면은 빨간 튤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란색이죠. 어때요? 얘만 유일하게 노란색이다. 라는 거죠. 얘가 조금 여러 어떤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런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럼 뚜이우알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곧 특별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직 하나일 때 뚜이우알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独一无二. 한 번 더. 独一无二. 좋아요. 자, 独一无二. 자, 그러면 独一无二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장문으로 쓰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独一无二 유일하다, 특별하다 라는 뜻으로.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他是我独一无二的好朋友. 한 번 더. 他是我独一无二的好朋友. 그래서 是 뭐뭐이다. 뭐예요? 好朋友. 좋은 친구인데 어떤 좋은 친구예요? 独一无二的好朋友.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 거겠죠. 예, 유일무이한 좋은 친구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独一无二 무슨 뜻이에요? 唯一的, 유일한. 没有相同的, 같은 것이 없는. 无可取代的 대체 불가능한 이란 뜻도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无可取代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再读一遍,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他是我独一无二的好朋友.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번 장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볼게요. 너는 나의 특별한 장미꽃이야. 뭐예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걸. 대사를 이제 중국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의 특별한 장미꽃이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물론 특별한이라는 아이를 이제 써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뚜이우아를 써서 해보면 너는 뭐뭐이야. 요걸로 이제 하면 되겠죠. 你是我. 장미꽃이 일단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장미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장미꽃. 장미꽃 읽어볼게요. 玫瑰. 장미, 玫瑰. 여기 뭐 꽃을 뒤에다 화를 넣으셔도 돼요. 玫瑰花라고 해도 되지만 그냥 玫瑰 자체도 장미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는 나의 특별한 장미꽃이야. 你是我独一无二的玫瑰라고 하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你是我独一无二的玫瑰. 너는 나의 유일한, 특별한 어떤 장미꽃이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独一无二 기억하셨나요?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유일무이한, 특별한. 자, 그러면 첫 번째 独一无二 공부해 봤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또 숫자가 들어갔어요. 3 들어가고 4 들어갔어요. 다행히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 오늘은 숫자 파트이기 때문에 4글자밖에 없는데 2개는 우리가 아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친숙하죠. 그래서 나머지만 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읽어볼까요? 丢三落四. 한 번 더. 丢三落四. 얘는 원래 우리가 어떤 발음으로 예전에 배웠어요? 루어 이런 발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많이. 루어. 근데 多音字예요. 루어도 되고 라도 돼요. 丢三落四. 그래서 사자성어로 쓸 때 여기서 이 사자성어에서는 라로 발음하셔야 돼요. 글자는 두 가지 발음 다 되지만 자, 다시 한번 丢三落四. 那猜一下什么意思? 무슨 뜻이에요? 맞춰보세요. 무슨 뜻? 3이 있고 4가 있고 예, 떨어지다가 있고 뭘까요? 힌트 줘볼까요? 자, 힌트예요.
힌트 속에 이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我是不是老了?我是不是老了?老는 뭐예요? 늙다, 나이 들다 라는 뜻이죠. 내가 나이가 들었나? 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째서? 보면은 忘了,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죠. 忘了, 钥匙, 열쇠도 잊어버리고 忘了钱包, 지갑도 기억이 안 나고 还是忘了, 이건 그림이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자, 뭐 가방 모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我是不是老了 라고 고민하는 거죠. 그럼 띠오살라스 무슨 뜻인지 혹시 맞춰보실 분? 뭐예요? 이것도 기억 안 나고 저것도 기억 안 나고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 네, 그런 유형이겠죠. 그림을 보면은 이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뜻 한번 볼까요? 이것저것 잘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띠오살라스 한다고 그래요. 또는 뭔가 꼼꼼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항상 빈틈이 있는, 항상 뭔가 놓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띠오살라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잘 빠뜨리다, 잊어버리다, 그리고 꼼꼼하지 못할 경우에 띠오살라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고 넘어갈게요. 띠오살라스. 띠오살라스. 好, 看一下. 자, 그래서 띠오살라스는 이것저것 잘 빠뜨리다, 꼼꼼하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죠. 그러면 문장으로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不是一个丢三落四的人. 我不是, 나는 아니에요. 이거 띠오살라스다.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띠오살라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저것 잘 빠뜨리다, 꼼꼼하지 못하다 뭘까요? 꼼꼼하지 못한, 덜렁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묘사할 때 보통 띠오살라스的人 하면은 뭔가 꼼꼼하지 못하고 뭔가 이것저것 잃어버리고 다니고 자기 거 막 이제 꼭 있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길거리에다 많이 이제 기부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갑 잃어버리고. 자, 그런 경우 띠오살라스的人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띠오살라스的人은요. 띠오살라스的人 뭐랑 비슷하냐면요. 같이 얘랑 같게 쓰일 수 있는 애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볼게요. 띠오살라스랑 같이 쓸 수 있는 게요. 마다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띠오살라스的人 전체로 마다하로 바꿀 수 있어요. 我不是一个马大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不是一个马大哈. 그 마다하는 무슨 뜻이냐? 띠오살라스 한 사람이랑 같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마다하는 어떻게 온 거냐면 예전에 중국의 어떤 그 개그 어떤 코너에서 나온 인물명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마다하였어요. 그래서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마마후후. 그저 그래. 이런 거 이제 꼼꼼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마후후. 따다리리. 이것도 이제 뭔가 덜렁대는 그런 이제 행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시하하 이건요, 진지하지 않고 사람이 좀 이제 그럴 때. 그래서 내가 합쳐진 그런 사람을 마다하라고 해요. 꼼꼼하지도 않고 좀 덜렁대면서 진지하지도 않고. 네, 그래서 나는 띠오살라스的人이 아니다. 대신에 我不是一个马大哈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중국식 표현이죠. 자, 이건 뭐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그냥 같은 의미니까 같이 공부해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我不是一个我不是一个丢三落四的人. 자, 再来一遍, 再读一遍. 我不是一个丢三落四的人. 저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자, 띠오살라스. 막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띠오는 뭐예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세 개를 잃어버렸는데 라는 흘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라는 어디에 떨어지다, 흘리다. 라스. 세 개는 잃어버리고 네 개는 흘렸어요. 결국엔 7개를 잃어버린 거죠. 네,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 많이 잊어버리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장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평소에 항상 이것저것 잃어버린다. 여러분들 이제 장문하실 때 나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할 때 쓸 수 있어요. 나는 평소에 항상 我平时 평소에 我平时 항상 늘 总是 라고 쓸 수 있죠. 我平时总是丢三落四 라고 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볼까요? 자, 我平时总是丢三落四的. 평소에 항상 丢三落四 이것저것 흘리고 다닙니다.
라는 뜻이겠죠. 자, 我平时总是丢三落四. 자, 좋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빠뜨리는 거. 丢三落四.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앞에서 우리 读一无二 1, 2 했었고, 자, 丢三落四해서 이번엔 어떤 숫자가 나올지 기대해 볼게요. 자, 볼게요. 3, 4 다음에 7, 8이 나왔어요. 자, 뭐뭐 7, 8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죠. 읽어볼게요. 乱七八糟. 한 번 더. 乱七八糟. 乱七八糟. 什么意思呀? 什么意思呢? 猜一下. 한번 맞춰볼게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7이 있고 8이 있어요. 얘도 이제 HSK 5급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아이예요. 乱七八糟. 힌트 드릴게요. 내 방 사진이 여기에 왜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익숙한 방인데 막 이렇게. 자, 방이에요. 방인데 뭐 처음 보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방인데 굉장히 뭐예요? 깔끔하지 않은, 네, 굉장히 너저분한, 지저분한 그런 방이에요. 엄마가 이제 등짝을 세게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방이에요. 엄마가 보면 안 돼요. 자, 그런 방인데, 자, 그럼 이런 방에 사진이 있다는 건 얘가 무슨 뜻이에요? 약간 이런 뜻이라는 거겠죠. 이제 엉망진창이고 좀 너저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乱七八糟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다, 뒤죽박죽이다. 어떤 모습이 굉장히 막 엉망진창으로 돼 있거나 한 경우에 읽어볼게요. 乱七八糟. 한 번 더, 乱七八糟.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乱七八糟.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볼게요. 엉망진창이다. 보통 乱七八糟라고 가장 많이 묘사가 되는 건 방이에요. 방, 가장 흔히 많이 사용되는 건. 그래서 예문 한번 볼게요. 这个乱七八糟的房间能不能收拾一下? 한 번 더 읽어볼게요. 这个乱七八糟的房间, 방제는 방이란 뜻이죠. 能不能 뭐뭐 할 수 있니? 收拾一下. 收拾가 여기서 이제 동사로 쓰인 건데요. 정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收拾. 정리하다, 치우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这个乱七八糟的房间能不能收拾一下? 이 엉망진창이 방 좀 어떻게 치울 수 없겠니? 라고 엄마가 하시는 어떤 자주 듣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这个乱七八糟的房间能不能收拾一下?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乱七八糟예요. 그럼 乱七八糟가 방에만 사용될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이 좀 뒤죽박죽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글씨가 우리 소위 이렇게 얘기하죠. 개발자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모습이 뭔가 그런 경우에 다 乱七八糟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가 쓴 한자는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그는 한자를 엉망진창으로 쓴대요. 그럼 쓰는 정도가 엉망진창이다 하면 写的乱七八糟 하면 되겠죠. 그럼 한자를 자, 같이 읽어볼게요. 他写汉字写쓰다写汉字写的乱七八糟. 자, 다시 他写汉字写的乱七八糟. 그래서 乱七八糟는 엉망진창이고 막 너저분하고 막 이런 경우. 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까 그 이미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상이 되는 이미지를 드렸잖아요, 힌트를. 그래서 이미지라도 기억하세요. 乱七八糟, 그 사진이 굉장히 내 방 같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乱七八糟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자성어를 모두 다 이렇게 쓸 수는 없더라도 사자성어를 말하고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쓰는 것까지 하면 더 좋겠죠. 네, 그건 100점짜리예요. 자, 좋아요. 乱七八糟.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볼게요. 읽어볼게요. 一模一样. 一模一样. 요게 이제 조금 발음을 잘못 읽는 경우가 좀 많은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데요. 요 글자가 또 또인즈예요. 뭐라는 발음이 있어요. 뭐.
근데 그게 좀 더 흔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모이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읽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모이양 이렇게. 근데 어쨌든 표준 발음은 이모이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하시면 더 좋겠죠.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이모이양. 이모이양. 지금 일의 성조 변화 때문에 자, 두 개 같은 일이지만 발음은 다르죠.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걸까요? 자, 어떤 뜻인지 한번 힌트 드릴게요. 뭐예요? 붕어빵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파는 데가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자, 붕어빵이에요. 자, 그럼 붕어빵이면 힌트가 뭘까요? 맛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모이양. 여러분들 우리 붕어빵을 어떤 때 얘기해요? 저거 붕어빵이네. 어떻게 얘기해요? 언제 얘기해요? 생긴 모양이 똑같을 때 얘기하죠. 야, 너네 진짜 붕어빵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진짜, 야, 너네 오빠랑 너 진짜 붕어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닮았을 때 뭔가 모양이 똑같을 때 붕어빵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모이양도 마찬가지로 어떤 모양이 완전히 같다라는 의미예요. 모양이 완전히 같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모이양. 이모이양. 여기서 나오는 이 무자가요. 그 무즈라는 게 중국어에서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붕어빵도요. 이렇게 그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쇠로 된 붕어빵 틀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틀에서 나오니까 똑같은 걸로 나오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 혹시 월병 아세요? 굉장히 유명하죠. 추석에 이제 중국에서 먹는 건데 그 월병을 만들 때 원래 전통적으로 할 때 그 틀이 있거든요. 이렇게 눌러 담아서 그 모양을 만드는 그런 애들이 이제 무즈라고 해요. 그럼 하나의 무즈 안에서 그 밀가루 반죽 막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계속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모이양은 같은 틀에서 나온 모습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똑같다라는 뜻인 거죠. 아시겠죠? 자, 이모이양. 자, 그러면 이모이양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으로 볼게요. 쉬운 것부터. 자, 我跟我姐姐长得一模一样. 长得는 뭐예요? 생긴 게라는 뜻이에요. 얼굴 외모를 묘사할 때 长得라고 해요. 我跟我姐姐长得一模一样. 한 번 더. 我跟我姐姐长得一模一样. 나는 우리 언니와 똑같이 생겼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모이양은 뭐랑 똑같아요? 完全一样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我跟我姐姐长得完全一样 해도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자성어를 써서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세요 라는 얘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작문해 볼게요. 저 두 사람의 옷은 똑같아.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두 사람. 두 사람은 뭐예요? 两个人이죠. 근데 저기 있는 저 두 사람. 지시대사 써야겠죠? 那两个人이라고 하면 되겠죠. 의 옷은 那两个人的衣服一模一样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那两个人的衣服一模一样. 한 번 더. 那两个人的衣服一模一样. 좋아요. 자, 이렇게 이모이양 똑같다. 같은 틀에서 나온 모습이다. 완전히 똑같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이모이양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루 4개씩이에요. 여러분들 4개는 우리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오늘 배운 아이들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한번 다시 뜻을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읽어 볼게요. 独一无二. 独一无二. 두는 오직 단독이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직 하나, 없다. 두 개는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유일무이합니다. 특별합니다. 라는 뜻이라 그랬죠. 특별하다, 유일무이하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丢三落四. 丢三落四. 띄우는 잃어버리다 라고 했어요. 3개는 잃어버리고 라는 흘리다. 4개는 흘려버렸어요.
어때요? 덜렁덜렁대고 깜빡깜빡하고 잘 잃어버리는 네, 그런 사람 이야기할 때 그런 모습을 묘사할 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乱七八糟 乱七八糟 루안이요. 굉장히 뭔가가 막 이렇게 너저분한 모습이에요. 7개는 루안하고요. 8개는 이것도 이제 짜오도 엉망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7, 8개가, 10대 개가 막 지금 엉망으로 엉켜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엉망이고 너저분한 모습일 때乱七八糟 한 번 더 乱七八糟 좋아요. 마지막 볼게요. 一模一样 이무이양. 자, 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틀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틀에서 나온 똑같은 모양 이런 뜻이죠. 하나의 틀에서 나온 똑같은 모양.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개 한번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작문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자성어는요. 이렇게 사자성어만 달달달달 암기 위해서는요. 물론 HSK 공부하고 시험 준비할 때는 도움은 되긴 해요. 그렇게라도 의미를 알면은 독해에서는 이제 충분히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좀 천천히 나의 중국어 실력을 좀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들 가지고 내가 작문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써본 경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써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개 공부했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사자성어 보도록 할게요. 我们下节课再见。